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캔이라고 저자분이 읽으시던데 콜모그로프 어널드 네트워크라는 아카이브 2024년도에 올라온 논문이고 현재 ICLA 2025년도에서 서브미션 되어 있는 논문입니다. 논문 저자분부터 보면 지금은 MIT에서 PhD 과정 밟고 계신 분인데 약간 과학적인 증명에 쓰이는 AI에 관련돼서 좀 연구를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4년도 5월인가 4월인가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400 인용수여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최근에 올해 나왔던 만바 다음으로 좀 흥미를 끌었던 논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준비했고요. 분량상 릴레이티드 웍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사실 AI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먼저 영향을 크게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MLP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MLP의 전통적인 방식은 제가 이렇게 한 싱글 레이어로만 갖고 왔지만 보통은 앞에 러너블한 리니어 레이어와 그 다음에 이걸 합산한 후에 여기서는 렐로를 예시로 갖고 왔지만 이거 말고도 시그모이드나 갤로 같은 다양한 픽스된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친 후에 또 이렇게 점차적으로 더 많은 리니어와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지나서 나오는 합산 값을 보통 아웃풋으로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논문은 반대로 이 뒤에 있던 액티베이션 펑션까지 다 앞으로 끌고 와서 한 번에 다 넌리니어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여기서 앞에서 학습을 시킨 후에 이 노드에서는 그냥 합산만 하자라는 취지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원래 리니어로 학습하던 부분, 넌리니어한 함수로 학습을 하고자 빕스플라인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한 논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LP 자체가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쓰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UAT,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싱글 레이어 하나로도 어떤 연속되는 함수 F에 대해서의 충분한 근사치 함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MLP 자체를 꾸준히 써왔고 이때 이 싱글 레이어라 함은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충분한 은닉증, 그러니까 충분히 많은 은닉증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근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MLP 자체를 깊게 여러 레이어를 쌓거나 아니면 이 한 레이어를 굉장히 많은 노드로 사용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MLP 자체뿐만 아니라 트랜스포머라던가 LSTM이나 거의 대부분의 네트워크 모델 안에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LP 자체를 이 UAT라는 정리 덕분에 열심히 많이 쓰고 있고 덕분에 성능도 잘 나오고 있지만 이 MLP 자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AI 자체를 블랙박스라고 하고 이 MLP 자체도 블랙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 저자분은 이 블랙박스, 이 인터프리터빌리티를 잃어버린 이 MLP는 실제로 물리학이나 실증적인 과학에서 쓰기가 힘들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앞서 말씀드렸던 캔을 디자인하게 되셨고요. 캔이라는 레이어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정리된 이 theorem은 이 두 분의 수학자분께서 만들어주신 논문이고요. 앞서 말했던 UAT 자체는 어떠한 연속 함수에 대해서 근사 함수가 될 수 있다를 증명한 수학 공식 정리였다면 이 KAT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연속된 다변량 함수가 있을 때 이거를 그냥 하나의 싱글 변수만 받는 여러 개의 유한한 개수의 함수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수를 만약에 들어가는 인풋에 대한 변량의 개수가 n개, 그러니까 n차원의 인풋이 들어오면 이거를 2n 플러스 1개의 함수로 쪼개서 합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고요. 앞선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식도 앞선 UAT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 fx, x1, x2에 대한 함수식이 x1 곱하기 x2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를 오른쪽 식과 같이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두 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변량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단변량 함수에 대한 합산에 대해서 또 다른 단변량 함수를 거쳐서 나오는 이 식으로 이 다변량 함수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 수들에 대해서 하나의 좀 심플한 함수들로 쪼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UAT 원래 기존의 MLP에서 쓰이던 애들은 근사 함수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에 그쳤지만 KAT는 아예 수학적으로 딱 떨어질 수 있는 값으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면 왜 수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봤을 때 KAT가 훨씬 정확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왜 계속 UAT만 써왔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KAT라, 지금 이 켄 저자분이 이걸 쓰기 전에도 KAT의 정리를 사용을 해서 시도를 하시는 논문이 굉장히 많았지만 대부분 이 단변량 함수들을 하나의 레이어라고 싱글로 봤을 때 2레이어를 벗어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 자체가 2n 플러스 1개라는 한계치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노드의 개수 범위 또한 2n 플러스 1에서 확장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분들의 컨트리뷰션은 앞서 지금까지 다른 논문들이 하지 못했던 부분을 캔을 통해서 좀 더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해서 뎁스와 윕스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고, 더불어서 사실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 대중의 질타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이 캔 자체가 사실 이 옆에 그림만 봤을 때는 MLP랑 사실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저자분들도 이걸 인정하면서 사실 원래 이 MLP의 스플라인이라는 것을 접목한 것 정도로밖에 안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각각의 장점을 섞어서 만들어낸 네트워크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컨트리뷰션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보면 굉장히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각각의 엣지들을 학습을 하고 이 노드 원래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들어갔었던 이 노드들은 그냥 액티베이션 펑션 없이 그냥 합산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엣지는 이렇게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알 수 없는 특정한 non-linear 펑션으로 학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레이어 2개밖에 안 되고 이 사용할 수 있는 노드도 2n 플러스 1개로 한정적이라고 했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윗스랑 뎁스를 자유롭게 조절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분들은 이제 캔이라는 특정 네트워크를 이렇게 막 만듭니다. MLP처럼 무한히 쌓을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캔을 디자인을 하시는데 캔 같은 경우에는 이 인풋과 아웃풋을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변량 함수에 대해서 단변량 함수를 해서 하나의 아웃풋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 팽렬처럼 여러 개를 쌓아서 원하는 아웃풋 차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레이어에서는 2개의 아웃풋이지만 이 다음에 5개가 나올 수 있고 5개에서 2개가 나올 수 있게끔 행렬을 계속 바꿔주면 그리고 이 엣지마다의 non-linear를 만들어주면 원래 있던 한계치였던 이 2레이어였던 거를 다 원하는 만큼 쌓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약간 MLP에서 썼던 구조를 거의 비슷하게 쌓아가는데 그 안에 있는 구조만 리니어 매트릭스가 아니라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비선형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매트릭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MLP 구조는 이렇게 리니어, non-linear 하고 이렇게 X를 쭈루루룩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캔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를 하나의 비선형 함수로 퉁쳐버리기 때문에 앞선 MLP랑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은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함수만 달라지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비스플라인이 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비스플라인이라고 하기 전에 앞서서 어떤 특정한 점들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앞쪽 그 각 끝점만 지나고 나머지 점들에 대해 영향을 받는 식으로 곡선을 만드는 방식을 베지어 곡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포토샵이나 로봇의 경로를 만들 때 보통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앞선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각각 포인트마다의 중점과 중점을 연결해서 지나가는 곡선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베지어 곡선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는 4차까지는 보여줬지만 이 포인트의 개수가 여기서는 제어점이라고 써놨는데 컨트롤 포인트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거를 근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들어가는 인풋의 포인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려운 한계점을 이기고자 각각의 그리드로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점이 6개가 있는 포인트를 지나는 어떤 그 곡선을 만들고자 했을 때 6개의 각각 중점을 연결했던 그 전에 있던 베지어 곡선 방식이 아니라 컨트롤 포인트를 어떠한 자유도는 여기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도 3이라고 했을 때 이 4개의 곡선에 대해서 3개씩 겹치게끔 이렇게 그리드를 쪼개서 그 각각의 조그만한 그리드씩만 곡선을 만드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선을 만들 때에는 여기선 기저함수라고 하는데 이 함수 자체, 이 곡선을 구성하게 되는 함수는 학습에 쓰이지 않고 그냥 저희가 원래 생각하는 그 0과 1로 된 함수를 어떻게 조합하느냐만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특정 구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컨트롤 포인트가 5개라고 했을 때 각각 쪼갠 이 포인트들에 대해서 여기 중간에 안에 보이시는 각각 다른 기저 함수들을 어떻게 웨이트를 줘서 가중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논리니어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플라인 함수 자체는 이 bx가 학습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가중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스플라인이라는 non-linear activation 펑션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저자분들은 이 캔 자체를 MLP랑 좀 비슷하게 동작하고자 하셔서 중간에 이 스킵 커넥션과 같은 역할을 하게끔 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나 추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 스플라인 한 개 한 개 자체가 각각의 엣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파라미터 자체는 사실 조금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연산이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리니어 레이어 하나에서 캔 레이어 하나에서 학습할 수 있는 파라미터 자체는 컨트롤 포인트랑 이 스플라인을 몇 개로 하느냐에 따라서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캔이 그러면 도대체 MLP가 말하지 못한 그 해석을 어디서 얻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학습을 할 때 각각의 가중치 이 웨이트이 조금 더 강조되게끔 학습이 되도록 에런 놈을 여기서 캔에 맞게끔 좀 더 가공을 해서 이 각각의 웨이트에 대해서 정규화,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학습이 다 끝난 후에 이 앞에 프리딕션을 원래 하는 프리딕션 그대로 사용을 하되 이 뒤에 있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추가되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 각각의 엣지에 대해서 가중치가 나오게 되고 이 가중치에 대해서 각각 레이어마다 한 개만 납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개의 노드를 살렸을 때 남는 그 엣지들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이 논문 자체가 약간 과학적인 수식에 대해서만 고려를 한 논문이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이나 사인 같은 함수 중에서 어떤 거랑 핏한지를 좀 골라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얘는 사인 함수랑 비슷한 것 같고 얘는 x 제곱이랑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익스포넨셜이랑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해서 각각 핏한 거를 찾아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각각 아파인 파라미터를 거쳐서 나온 값 자체가 그냥 이 액티베이션 자체가 이 캔이 의미하는 바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캔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그리드를 기준으로 계속 곡선을 만들기 때문에 원래 MLP를 만약에 좀 더 많은 히든 레이어를 더 쌓거나 노드를 더 증가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원래 있던 거에서 추가로 더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생짜 처음부터 다시 학습을 해야 되는 거랑 달리 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는 거 그대로 그리드만 개수를 더 쪼개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인 그레인드로 어댑테이션이 더 용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캔을 과연 그러면 원래 있는 2레이어가 아니라 3레이어처럼 점점 더 많이 쌓았을 때 이점이 과연 정말 있는가에 대해서 증명한 실험으로는 각각 똑같은 목적으로 여기서는 3레이어, 여긴 2레이어로 학습을 했을 때 빨간색이 2레이어고 초록색이 3레이어라고 했을 때 이 점선과 실선의 트레인 테스트 갭이 이 3레이어에서 훨씬 적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작은 로스로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레이어에 있던 기존 캔보다는 더 딥하게 쌓았을 때 훨씬 더 성능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실제로 어떠한 수식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 액티베이션 펑션이 정말 그렇게 나오는지를 시각화해 주신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x1, x2, x3에 대해서 이 각각의 함수 자체가 원래 하고자 했던 x 4제곱의 함수 형태와 넌리니어가 비슷한 걸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합산되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것 또한 하이퍼 탄젠트랑 비슷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실제로 여기서는 매듭 이론이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제로 과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이 캔이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원래 있던 MLP보다도 이 파라미터 자체가 훨씬 적은 데에 비해서 학습 성능이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앞선 실험은 슈퍼바이스 러닝이었는데 다음은 언슈퍼바이스 러닝을 가지고 이 매듭 이론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을 언슈퍼바이스드로 그냥 학습을 시킵니다. 이게 진짜 매듭 이론에 대한 데이터셋이고 이거는 가짜다라고만 줬을 때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걸 각각 클러스터링을 해서 보여준 건데요. 사실 이 설명은 사실 저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것보다 이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캔 자체로 언슈퍼바이스드로 진행을 했을 때 각각 클러스터링 되는 각각의 수식 관계들이 이미 이전에 찾아진 수학 공식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저자분들은 이미 증명이 된 수학 공식들이 그냥 단순 언슈퍼바이스 러닝을 통해서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 쪼개진 거라면 앞으로의 수학 공식을 해결할 때에도 이점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다음은 이제 각각의 다른 함수들을 가지고 과연 이 캔이 정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실험을 하시는데요. 원래 있는 MLP들과 이 파란 색깔이 캔인데 캔과 비교를 했을 때 이 Y축이 RMS이고 오른쪽이 RMS이 로스고 아래에 있는 X축이 파라미터 개수라고 할 때 파라미터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건 캔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시하는 이 파라미터마다 떨어져야 하는 RMS에 대한 이론적인 식들을 함께 이 모델 스케일에 맞춰서 그려놨는데 이것에 가장 근접한 게 캔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식은 이제 실제로 다른 수학, 앞에서는 계속 똑같은 수식에 대해서만 했을 때 이번에는 아예 다른 수학 문제를 가지고 편미분 방정식을 과연 얘는 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MLP랑 비교를 하는데요. 이 또한 파란 색깔이 캔이고 나머지 초록색과 노란색이 MLP에 대한 예시라고 했을 때 캔이 기존의 MLP에 비해서도 로스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 캔을 각각 더 딥하게 만들었을 때에 대한 파라미터 증가 폭과 이 로스 떨어지는 폭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상적이라고 해서 항상 성능이 제일 좋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MLP에 비해서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사실 처음에 이 논문 나왔을 때 만바만큼 그렇게 각광을 받고 주목을 많이 받은 논문은 아니지만 그만큼 비판을 좀 더 많이 받았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트랜스포머 같이 되게 오랫동안 어떠한 패러다임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주목받을 만한 네트워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KA Ethereum을 훨씬 더 제너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인사이트를 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게 제가 더 찾아봤을 때 이게 실험 자체가 사이언티픽한 데이터셋 그리고 여기서 되게 라지 스케일이라고 얘기하는 다변형 함수도 사실 100차원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100차원이면 엠니스트나 이런 조그마한 이미지 데이터셋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과연 이거를 MLP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찾아봤을 때는 사실
비전 태스크에서는 사실 많이 성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앞으로에 좀 영향을 끼칠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